자, 이번엔 더증시 라이브 오후장을 대비한 투자 전략. 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변함없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남들이 다루지 않는 걸 좀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 한미 정상회담 이제 하고 있는데 한 고비 넘겼네 만에 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거기에 이제 촉각인데 자, 이런 뭐 약간 극우 성향의 야당과 또 한 가지는 어제 눈에 조금 밟히는 뉴스 중에 아까 앞에 우리 잠깐 언급했지만 평택이라는 지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평택 미군 주한미군에 대해서 유연성 그리고 또 미국이 조금 더 주도를 가지고 있고 약간 그런 뉘앙스가 나오면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평택을 중심으로 한 거꾸로 된 지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 쪽과 중국 쪽 민감할 수 있거든요. 자, 두 가지입니다. 약간 이게 화합이 잘 안 되는 내용이죠. 정치 얘기는 저도 하기 싫은데 뭐 나라 경제 망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막 달려가야 되는 입장에서 저렇게 나오는 정당 쪽과 그다음에 또 미국의 반응을 통합한 이제 화해 모드와 분위기를 지금 띄워야 되는데 약간 거슬릴 것 같고 주가가 지금 말해주듯이 자 이거 평가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대통령이 그 야당 대표가 뽑히면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와 관련된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한쪽으로 흘러가는 저 야당의 그 여론, 그러니까 뭐 지지율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바꾸겠죠. 그래서 뭐 지금 그 야당은 만약에 이게 지지를 더 얻는다고 하면 더 아마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지지율이 뭐 극적으로 다시 떨어진다든지 하면 아마도 뭐 제가 보기에 뭐 줏대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또 바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막 한 고비를 넘어서 민생 경제, 뭐 회복,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막 넘어야 될 것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론 여당도 자충수가 있었죠. 세법 문제 때문에 아직도 해결은 안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초미의 관심사란 말이죠. 잘 돼도 시원찮은데 지금 막 자꾸 어깃장을 놓는 게 내부에서 뭐 그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내부 총질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야당이 지금 뭐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뭐 국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고 여당의 법안이나 정부의 입법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이 한 번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트루스 소셜에 남겼던 그 내용들, 문장들 이제 또 막 이용하겠죠. 인용을 하고 또 뭐 잘 쓰는 표현에 홀대받았다 뭐 이것도 하겠지만 어찌됐건 그게 맥락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은 주식시장에는 좋은 재료가 아닐 수 있어서. 근데 결과적으로 뭘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들이. 그래서. 뭐 여론전하고 그 여론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지율이 뭐 급등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뭐 말씀하셨다시피 주식시장 하락하고 뭐 이런 거로 갈 수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을 또 훼손받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저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그래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전한 야당이면 당연히 뭐 힘도 실어주고 정부 여당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겠지만 한쪽 방향으로 달려가는 저 야당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초점 맞춰야 될 것 같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뭐 좀 자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좀 잘 되려고 하니까 주가가 오늘 또 반응이 이제 시원찮고 해서.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그냥 전형적인 세론 아닌가요? 그 기대했던 뭐 조선 방산은 빼고 뭐 별로 안 빠지니까 조선이나 원전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정말로 수혜를 받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가 뭐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가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 물론 매일 외국인들이 뭐 5천억씩 팔면 이건 문제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수가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아도 크게 밀릴 이유도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까 뭐 질문하셨던 그 거꾸로 된 지도는 전 그것도 별로 의미 없다라고 보는 게 북한을 정말로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그 청년들의
그 북한이 청년들을 러시아로 이제 보냄으로 통해서 아. 지금 석유하고 곡물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이상으로 미국이 주지 않으면 과연 북한이 협상장에 나와서 좋은 협상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규제를 그렇죠. 뭔가 당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지금 의미가 없죠. 생필품이 어차피 중국에서 받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그 석유를 러시아에서 받는데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이 더 규제를 하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뭐 북한을 끌어내고 싶다면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줘야 될 텐데. 네. 과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번에 막 띄워주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긴 했지만 정말로 북한을 기뻐하게 할 만큼 여기에 끌어나올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를 반대급부를 줄 수 있나?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도 그래서 뭐 일단 좀 뜨뜨미지근하고 자, 요즘 뭐 화학주를 많이들 지금 다루시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 이제 화학 산업에 대해서 특히 구조조정이 지금 강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좀 덮여 있지만 잘 진행이 될까요? 중국 쪽도 뭐 이슈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쪽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잉 공급. 네, 그러니까 중국의 과잉 공급을 9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과잉 공급에 대한 뭐 규제 뭐라 그러지? 안정책? 구조조정안을 네, 9월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있고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자율적으로 해와라 그러면 정부가 패키지를 주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해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40% 구조조정 해라. 이미 이제 9월 달에 명령을 하달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하달하면 올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석유화학의 구조조정도 25%를 한다고 했고 그 시한이 똑같이 연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전 세계 석유화학의 공급 빌런이 중국과 인도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석유가 중국과 인도로 넘어가는 것이 줄어들자마자 이들도 선택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거고요. 인도도 추가적으로 이제 정유시설을 더 짓는 건 쉽지 않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공교롭게 맞춰서 우리도 구조조정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25% 구조조정하면 전 세계 에틸렌 공급량의 한 1.6%. 근데 중국이 이번에 공급 조정을 만약에 한다면 전 세계 공급량의 한 4%에 육박하는. 그러면 5%가 줄어드는 건 엄청난 물량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전환기에 맞서서 뭐 종목들 별로 봤을 때 모든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수혜로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신고가가 난 대한유화가 괜히 신고가가 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유화는 지금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이미 가동률이 95%가 돼 있었고 네. 다른 데는 지금 공장 단위로 지금 멈추고 있는데 대한유화는 지금 가동률이 95%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반사이익이 아니고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95%를 그러니까 다른 돌려도 지금 뭐 롯데나 뭐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이제 그런 대한유화 쪽은 거기에 인발부가 덜 돼 있어서 아니요. 피해 있었나? 지금 대한유화가 하고 있는 산업은 어차피 비슷비슷한데 네. 여기는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이 워낙 견실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생산해 내면 손실이니까 못하는 거고 네. 여기는 생산해 내도 거의 BEP에 근접하고 있으니까 95%의 가동률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코리아 에어텍과 한주 소금 만드는 한주 네. 이 두 가지 자회사가 지금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오면서 여기서 이익이 난 걸로 하반기에는 순연금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놨다. 그러면 대부분 동일하게 아마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하게 구조조정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이익이 업사이드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러니까 대한유화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도 나고 있고 수급도 좋아지고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석유화학의 대장주는 뭐 다 LG화학, 롯데케미칼 꼽았지만 지금 주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중국이 이렇게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안 할 거냐? 네. 안 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덩치 줄이기를 했을 때 소위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회사들을 좀 골라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게 대한유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자, 중국이 지금 일단 과잉 생산, 과잉 공급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나서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 조금 타이트해지고
미국과 뭐 각국의 이제 중국산을 이제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쓰던 것들이 좀 줄어드는 대체 시장으로 한국을 조금 등장을 시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으로 갑니다. 여전히. 우리가 중국으로?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면 네. 중국의 내수율이 점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전 세계 수급으로 보면 중동마저도 만든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뭐 중동이 만드는 걸 우리가 멈출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런데 이동하는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때 말씀하신 비용적인 거 뭐 그러니까 현지에서 캐내갖고 거기서 크래킹을 시켜버리는 그렇죠. 생산 그래서 시설인데? 그러니까 중동이 만드는 걸 우리가 뭐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가 이제 돈 있으면 만드는 건데 그러면 전 세계 공급량이 더 증가한다가 이제 가장 최대 위험인데 우리는 여전히 40%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의 내수율이 점점 올라가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중국이 알아서 구조조정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 거를 조금 더 갖다 쓰던지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느꼈던 그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 반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재무 구조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은 롯데케미칼도 동일하게 반등하고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결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여기도 약간 변곡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좋게 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중국도 알아서 저렇게 구조조정해주고 네. 우리도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압박을 넣어서 구조조정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이런 구조조정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동안 서로 약간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어떤 그런 행태에서는 조금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러면 여기서 가장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1차적 대응이 필요하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되어 있고 자금 여력도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오늘 대환유화가 가장 주가 상승의 이유다. 그렇죠. 그다음에 LG화학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셜티가 많고 마지막으로는 국도화학처럼 아예 이제 세계 1위로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한유화하고 그다음에 국도화학, LG화학. 국도화학은 좀 생소한데? 에폭시 수지의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구조조정에 낄 필요가 전혀 없는 에틸렌 구조조정과는 상관이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국도화학 또 오늘 또 기업 하나 건졌네.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씩 흘리는 기업들을 유심 있게 관찰하고 있으면은 종목 추천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요. 네, 주가도 또 반응해주고 그래서 의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 코너를. 앞에 내용이야 뭐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 뭐 그거 다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가요? 알겠습니다. 더증치 라이브였고요. 오후장을 대비한 투자 전략 섹터를 좀 봤는데 오늘 화학 섹터 중심으로 봤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